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녹화하기 직전에 든 생각은 이걸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지?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요약을 하지?' 이런 건데 영상이 짧게 나올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시간을 내서 봐 주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음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벨라가 가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마다 어떠한 것을 처리하는 패턴이 존재하고 그게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굉장히 뭔가를 직관적이랄까 즉흥적이랄까 뭐 요런 식으로 좀 파악하는 성향을 지닌 것 같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문제를 봐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말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찍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답이 나온 근거나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았든 틀렸든 패턴의 인지가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 패턴의 인지가 일어나기 위한 뇌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당장에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온다. 즉 문제가 틀렸다. 점수가 낮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이게 아니 이제 여기 패턴을 보여 드릴게요. 이쪽 패턴을 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여서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문제를 보고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맞을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해 보고 계산을 해 보겠죠. 그래서 틀리면은 '어 왜 틀렸지?' 라는 질문이 들어가고 '아까 이렇게 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일어나고 숙제라는 게 유형을 같이 담아서 유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문제를 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번에 또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하다 보면 한 두세 문제 정도 보다 보면은 틀린다가 아닌 맞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또 유추하죠. '맞았네. 그러면 이건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확신이 다시 여기에서 적용돼서 어떻게 하면 맞을지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신이 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렇게만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현재. 뇌의 에너지를 전부 다 끌어다 써서 지쳐 버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달리기를 안 하던 아이가 달리기 선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달리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오늘 막 한 15km 달려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내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달려주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어디서? 수업과 수업 밖에서 다. 왜냐면은 수업에서만 했을 때 아이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짜 주고 그거를 이제 트랙 제가 만들어 준 트랙에서 아이가 훈련하는 거를 아이가 숙제 영상을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걸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보고 인지 못하고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뭘 하냐면은 틀리잖아요. 그러면 혼내요. 근데 아이 혼내는 장면 단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이건 사실 여기 보면은 SJU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학생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아이를 약간 혼내요. 남자 학생이거든요. 아직 사춘기 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맞추려고 하는 걸로 강제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혼낸다는 아닌데 제가 벨라는 또 사춘기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정색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고 반항하고 하면은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한 2년 정도 후에 다시 이제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야 될 텐데 힘들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혼내지 않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글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씩 잡아갈게요.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맞추려고 하도록 만드는데 아까 뇌가 지쳐버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제가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시간을 기록을 하는데 9시 52분 54초 정도에 가면 뇌가 지쳤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맞추려고 안 하던 그냥 대충 말을 하면 됐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맞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뇌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답을 제대로 하질 못해요. 이 시점부터는. 제 수업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죠? 근데 이제 뇌에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게 52분이었네요. 그게 이미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수업 계획선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영작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품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며, 그러려면 한글과 영어의 품사를 이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동사를 몰라요. 제가 볼 때 벨라는. 그래서 생각하다가 품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닌데 뭔지 모르는 거죠. 동사인데. 근데 그거는 벨라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나간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움직임에 대한 것이 동사이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벨라가 말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come이라는 동사를 보여주고 이게 일반 동사냐고 물어보면 일반 동사 맞대요. 왜냐면 움직임이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다를 물어보면은 일반 동사가 아니래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벨라 말이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웃긴 게 세상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떡같이 선생님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들이 특히 그렇고. 근데 벨라는 그게 없어요. 곧대로 딱딱딱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알아들으니까 벨라가 못 알아듣으니까 벨라 잘못이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죠. 세상 모두의 잘못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납득시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케이스를 계속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벨라가 새로운 패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일반 동사가 주어의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요. 비동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분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했다 이거 찍은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표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벨라도 알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그런 적이 많았다는 거 과거에. 그래서 이제는 고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도움을 많이 줄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have가 가지고 있다인데 이게 동사라는 인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벨라 잘못이냐? 그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뭐 하다라는 게 이게 한글의 부분이 좀 없는 거예요. 뭐뭐 하다로 끝나면 동사인데 그게 없어요. 그걸 좀 가르쳐 줬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패턴인지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벨라가. 그래서 패턴인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다의 품사를 모른다. 이건 벨라 잘못이 아니고 제가 그것도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 이거.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부분이 49분 53초에 나와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게 본인이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냥 대답했어요. 그리고 뇌에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돼요. 이때에는 이미 고갈됐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허덕허덕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티를 안 내려고는 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제 자기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습관된 게 너무 편하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가 다 사용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있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역순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숙제는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만들 체크리스트, 본인이 써야 될 체크리스트를 줄 거예요. 이걸 판단해서 자신이 만든 문장이 정말 문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뺄 건데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쭉 늘려서 이렇게 하면 대충 한 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문장을 만들고 동사가 있는가에 체크를 하고 그것은 일반 동사인가 비동사인가에 체크를 해서 문장이 아닌 것을 문장이라고 잘못 쓰는 이런 케이스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숙제표를 다시 주고 아이의 숙제를 모니터링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가 됐는데 10분 딱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녹화 시간이. 근데 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